안녕하십니까. 쇼킹부동산입니다. 금리가 갑자기 미쳤습니다. 현재 주택담보대출 금리 어느 정도 나오는지 말씀을 드리고요. 왜 이런 상황이 생겼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대출 신청자 어떻게 해야 될지까지 오늘 쉽게 정리를 드려보겠습니다. 또한 주택 매수하신 분들은요, 오늘 영상 꼭 끝까지 보신 것을 추천드려요. 뒤에 여러분께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장 낮은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얼마일까요? NH농협은행이 3.84%입니다. 전자계약 기준이에요. 근데 여기서 LTV 비율이 40% 이하일 경우에는요, 0.2%포인트 추가로 빼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최저는 3.64%예요. 자, 여러분 요즘 전세를 계약하시든 매매 계약하시든 전자계약은 필수입니다. 그래야 금리 우대를 받을 수 있거든요. 가계약금 쏘기 전에요, 부동산한테 복비 확정하시고요. 전자계약해달라고 꼭 요구를 하시고 가계약금 넣으셔야 됩니다. 어찌됐든 이 NH농협은행의 3.64% 금리가 7월 실행분부터 접수가 중단이 된다고 해요. 그럼 다음으로 금리가 낮은 곳은 어딘가요? 하나은행에서 3.89%고요. 신한은행에서 3.88%입니다. 원래 하나은행만 이제 1금융권 중에서 유일하게 40년 만기가 있었는데, 이번에 신한은행이 40년 만기를 추가하셨죠. 아직도 다른 은행은 30년 만기로만 가능합니다. 이상하다. 왜 금리가 올라가는 것 같죠? 3월에서 4월에 가장 핫했던 대출은 이제 KB국민은행의 비대면 상품이었거든요. 3.3에서 3.5%가 책정이 됐습니다. 지금 이거 실행받은 분들 꽤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5월에서 6월 중순까지 NH농협은행이 가장 핫했습니다. 3.5에서 3.6%를 적용해줬는데, 지금 6월 중순 이후에는 이제 하나은행하고 신한은행을 가셔야 되는데 3.88% 그리고 아마 이것저것 뭐 공제 못 받으면 3.9%까지 예상을 하셔야 돼요. 이상하다. 예금금리도 올라갔나요? 지금 5대 은행의 정기예금금리 보면요, KB국민은행은 2.5, 신한은행은 2.5로요. 지난주 대비 0.05%포인트 더 낮아졌어요. 그리고 다른 은행도 2.55%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예금금리가 떨어지고 있는데 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 최저금리가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야, 예금금리는 2.5인데 대출금리는 4% 가까이 받는다고? 이게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너무한 거 아닌가요? 솔직히 작년 이맘때와 비교하면 너무한 건 맞는 것 같아요. 작년 7월에 은행 예대금리 차를 보면요, 우리은행은 0.15%, 하나은행은 0.53%, 신한은행은 0.2%, KB국민은행은 0.44% 수준이었거든요. 지금은요, 예대금리가 5대 은행 기준으로 1.52% 수준까지 늘어났습니다. 엄청난 차이죠. 예대금리 차가 왜 이렇게 확대가 됐냐? 두 가지 추측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금융당국의 개입이에요. 자,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이 5월에 가계부채가 많이 늘어났네. 이제 은행권에서는 5.2조 원이 증가했고요. 이금융권까지 다 합쳐봤더니 6조가 폭등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출을 늘리는 은행에 견제가 들어가다 보니까 4% 내외의 대출을 해주는 은행은 냅두고 조금 저렴하게 경쟁을 하면서 좀 저렴하게 해주는 은행만 탁 집어서 못하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원래 한 은행이 낮추면 다른 은행도 낮추면서 은행 간의 금리 경쟁이 일어나야 되는데 지금 그것이 일어나지 않고 4% 수준에서 맞춰지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추측은 바로 금융당국 수장의 공백기입니다. 지금 이복형 금감원장이 퇴임해서 공석으로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금융위원장도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제 임명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정권 교체로 아마 바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지금 금융당국 양대 수장이 좀 힘을 잃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서 은행들이 이 틈을 이용해서 대출금리를 올린 게 아닌가, 이런 추측도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제가 볼 때는요, 이제 금융당국의 개입이라는 주장이 힘을 실리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제 주택담보대출 금리만 높아요. 지금 전세자금 대출 금리 공적 보증은 3.37%부터고요. 사적 보증은 3.57%인데 NH농협은행에서 전세대출 금리는 전세대출은 그대로 받고 있어요. 그래서 한 6월 12일 날 기사 하나 보겠습니다. 금융당국 주담대 취급 관리 및 감독 강화, 탁 찍어서 주택담보대출만 관리하고 있구나, 지금 이렇게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다만 이것이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예상하기 어려워요. 한 기사 보겠습니다. 관치금융의 대출금리 역주에 이재명 대통령 예대금리차 크지 않냐? 6월 12일 기사에서 지적을 했어요. 자, 세부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대통령의 예대금리차 발언은 은행권에 과도한 이자 수익을 내고 있다는 인식을 그대로 보여줬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새 정부는 은행들의 예대금리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진행할 전망이다. 그러면은 이런 생각을 실행해 줄 수 있는 금융수장들이 임명될 가능성이 있고, 그 이후에는 지금처럼 1.5% 가까이 벌어진 예대금리차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문제는 지금 부동산 시장 상황이 예상보다 심각하다는 거예요. 목요일 오후 2시에 발표된 한국부동산은 주간 통계에서요, 서울 아파트 상승률이 0.26%를 기록했습니다. 그전에는 0.3% 단위로 올라가다가 한 번에 0.7%포인트까지 올라갔어요. 실제 서울 부동산 시장은요, 이것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제가 지금 상담을 하는 상담자들, 이제 매수하려는 분들 난리예요. 계좌가 안 나와서 서울뿐만 아닙니다. 지금 경기도까지도 지금 매수세가 크게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영상에서 한 7월 초에 과열이 나타날 거로 생각하는데, 그거보다 빠르게 6월 말 정도면 서울 과열이 보일 것이고, 7월 초가 되면 경기도 과열도 나타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문제는 아까 이재명 대통령이 대출금리 하락을 유도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부동산 시장 안정과 매칭하지 않는 거예요. 현재 복잡한 상황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렸고요. 그럼 대출 받으려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이제 집 사신 분들 많이 계시죠. 자, 대출금리 산정은요, 대출 기준금리가 있어요. 뭐 은행채 5년물을 연동을 한다, 뭐 CD금리를 연동한다, 이런 대출 기준금리가 있고, 여기에 가산금리를 더하고 우대금리를 빼서 최종 대출금리가 산출이 됩니다. 보통 집 매수하시고 나서 잔금까지 한 3개월 정도 텀을 두시지 않습니까? 근데 잔금 한 달 이전에 대출을 신청하면 돼요. 그래서 뭐 집 사자마자 계약서 작성하자마자 대출 신청하고 그러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면은 대출을 신청하면 이제 대출 승인이 나지 않습니까? 대출 승인 기준으로 가산금리하고 우대금리가 확정이 돼요. 근데 이제 뭐 대출 실행 기준으로 기준금리는 뭐 예상하기 어렵고 신의 영역이니까 이 가산금리하고 우대금리만으로도 나한테 좀 유리하게 받아보자, 이렇게 좀 접근하시기 좋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대출을 신청하는 것보다 일단 잔금까지 여유가 있다면 조금 기다려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아마 무엇인가 정부의 스탠스로 지금 많이 확대된 예대금리가 좀 줄어들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어요. 아파트 매수할 때 대출은 얼마나 받으시나요? 요즘 이제 내 집 마련 고민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대출은 최소한 부담 없는 수준으로 받으려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이게 무주택자하고 주택을 보유했던 경험이 있던 분들하고의 차이점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접근하잖아요? 6개월도 안 돼서 후회합니다. 6개월에 뭐예요? 3개월도 안 돼서 후회할 수 있어요. 대출은요, 월 순 저축액 기준으로 받는 겁니다. 당연히 맞벌이 부분은 한도가 높게 나오겠죠. 그럼 그렇게 높은 한도를 베이스로 해서 내 집 마련을 알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40대 후반 50대가 아니면요, 이렇게 접근하시는 게 맞습니다. 요즘 상담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바로 2023년 주택 매수자입니다. 아니, 그때 집 산 사람들 대박 난 거 아닌가요? 그 사람들이 지금 열심히 갈아타기를 알아보고 있어요. 왜? 겁이 많아서 싼 거 샀다가 후회하는 케이스가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집은요, 한 번 살 때 가장 좋은 곳을 사야 하는 원칙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잊지 마세요. 순 저축액 기준으로 대출 한도를 책정하시는 거예요. 오늘 영상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예대금리가 낮아지는데 주담대금리는 4월 대비 0.5%포인트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자, 5월 가계부채가 6조 원을 넘어서자 정부가 개입을 한 거예요. 아니, 5월에 가계부채가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나요? 알다시피 3월 달에 불장이었지 않습니까? 3월에 불장에 대한 잔금이 5월하고 6월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재명 대통령은 확대된 예대금리차 문제를 지적을 했습니다. 향후 변화 가능성을 주목하시면 되고요. 대출을 신청하시려는 분들은요, 약간 좀 기다리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아파트를 살 땐 순저축액 기준으로 대출을 받으시고요.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집을 사야 되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주변에 부동산 관심 많으신 분들께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이상 영상 마칩니다. 감사합니다.